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불교를 향한 관심과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를 소개하는 무대 법문, 담마 토크와 다양한 체험 코너, 불교 방송 만공회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까지 박람회 현장의 열기를 취재했습니다. 사찰을 무대로 청춘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만남 템플 스테이, 나는 절로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해안 일출 명소 양양 낙산사에서 젊음의 향기가 넘치는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불교계에서도 창작 AI 참불가와 스님 AI 등 다양한 모습으로 AI와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AI와 불교, 첫 순서로 불교에 부는 AI 열풍을 진단합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8회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폴 카가베 르완다 대통령이 선정되는 등 5명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현대적인 음악에 불교를 입힌 노래로 젊은 세대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찬불 EDM 가수 관서현 보살 서현진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를 소개하는 무대 법문, 담마 토크와 다양한 체험 코너, 그리고 불교 방송 만공회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까지 박람회 현장의 열기를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전합니다. 개막 첫날에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변화하고 있는 불교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달라진 시선 속에 쉽고 재미있는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를 소개하는 담마 토크가 시작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MZ세대들에겐 단순히 즐거움과 새로움을 넘어 불교 명상과 힐링, 수행문화 등 불교적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이 법사로 나서 나를 찾아가는 명상을 주제로 선명상의 개념과 화를 다스리는 고민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선이 나온 것이고, 그 부처님 당시는 그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또 바깥으로 산만하게 흩어지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의 참마음에 안주하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열애 선언 주지인 효산 스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삶이 행복할까요를 주제로 범어사 연수국장 담산 스님은 욕망이란 무엇일까를 테마로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행사장 무대 바로 옆에 마련된 불교방송 만공회 부스에도 하루 종일 스님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박 먹는 보리가 그려진 부채의 인기는 단연 으뜸이었고 보리 캐릭터 굿즈와 즉석 사진 코너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불교 관련된 다양한 굿즈들이 많아서 굿즈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찻잔이나 옷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봤는데 앞으로는 관심이 생겨서 좀 볼 것도 같네요. 네. 이와 함께 특집 공개방송 자영 스님의 복 짓는 공덕과 영산 스님의 음악 산책은 음악을 통한 여유를 관객들에게 선물합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님의 한 사람으로서 불자로서 또 그리고 그거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회, 사옥건립,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BBS를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불자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루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이번 주말 최고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많이 오늘 해인사 교구종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합천 해인사는 어제 경내 복영당에서 제적위원 144명 가운데 84명의 말사 주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교구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대 중은 해인 총림 임회 미개최 안건과 관련해 교구 종회 의원들이 요청한 방장 원각 스님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조계종 총림의 현직 방장 스님이 교구종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것은 해인사뿐 아니라 조계종 역사상 초유의 일로 이번 교구종회는 59개 해인사 말사 주지 스님들이 개최를 요청하면서 성립 요건이 충족돼 긴급하게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이 조계종 핵심 불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원만 추진을 발언하면서 함께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서울 봉은사는 지난 4일 대웅전합 마당에서 주지 원명 스님과 대중 스님, 신도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사와 함께하는 천년을 세우다 천년의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우리 봉은사에서 종단의 정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금강경 독송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중의 스님들과 많은 신도분들께서 여법하게 행사를 진행해 더욱 의미가 뜻깊습니다. 봉은사는 이어 천년을 세우다 국수 선물 세트를 준비해 대중공양을 올렸고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천년을 세우다 기금을 종단에 보시했습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봉은사의 천년의 기도와 다음 달 봉은사의 경주 열암곡 마애불 성지순례 현장을 영상에 담은 봉은사와 함께하는 천년을 세우다 천년의 기도를 오는 10월부터 1년간 BBS TV를 통해 방송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찰에서 인연을 찾아 나서는 만남 템플 스테이, 나는 절로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해안 일출 명소 양양 낙산사에서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7월 7석을 하루 앞둔 9일 만남 템플 스테이 나는 절로 낙산사 편 입제식이 낙산사 인월려에서 빛나는 청춘 남과 여 20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입제식에는 청춘들과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 낙산사 연수원장 선일스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청춘들의 만남을 축하하고 성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분 1초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배우자감을 찾는 데 집중해서 소중한 인연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절로가 MZ세대의 최고의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낙산사에서 함께하게 된 것은 오늘 참가한 20분의 견우와 직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원이 담긴 7월 7석에 또 제가 듣기로는 낙산사가 대한민국에서 소원 성취의 그 최고 명소라고 들었습니다.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낙산사 편에 함께한 청춘들은 자기소개로 입제식을 마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낙산사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마음에 드는 인연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랑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배우자라든지 연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상대방의 어떤 가치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이 이런 데가 있다고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됐고 부모님이 이제 절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게 돼서 저도 한번 그렇게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마음에 드는 분은 조금 있긴 한데 아직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나는 절로 낙산사 편에는 참가자보다 훨씬 많은 3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저출생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준 공로로 지난달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나는 전로는 올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장성 백양사에서 만남 템플스테이를 이어갑니다. 양양 낙산사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불교 개혁운동가인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8회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폴 카감의 르완다 대통령이 선정되는 등 5명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동국대와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제28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로 최근 4연임에 성공한 폴 카감의 르완다 대통령을 선정하고 실천대상에는 김훈 일산 백병원 교수와 김해심 원불교 교무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1994년 발생한 르완다의 대량 학살 사태를 용서와 화해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경제 성장까지 이뤄내 평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17년째 개발도상국의 필수 의료 노하우를 공유했고 김 교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육, 의료봉사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운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만해 문예대상은 섬진강 등의 시집을 낸 김용택 시인과 영국 출신의 안선재 서강대 영문과 명예교수에게 돌아갔고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거행됩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불교계에서도 창작 AI 참불가와 스님 AI 등 다양한 모습으로 AI와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과 콘텐츠는 한국 불교의 수행과 신행 활동, 젊은 세대 포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보도 AI와 불교, 오늘은 첫 순서로 불교에 부는 AI 열풍을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가 AI를 활용해 선보인 3분 54초짜리 반야신경은 경전의 요점을 한글 자막과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줍니다. AI 창작 콘텐츠 반야신경은 한 달 만에 조회수가 50만에 육박할 정도로 힙한 불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4월 열린 2024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서는 마에 부처님 AI라는 이름으로 챗봇이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 이 불교 박람회를 통해서 알려진 그 열암곡 마에 부처님 AI라고요. AI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평소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용자가 이렇게 상담 요청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고민을 들어주고 해법을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챗봇.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신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고민들을 부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뒤에는 당연히 이제 챗봇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인 스님 AI는 2024 부산국제불교 박람회에서도 선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제작한 스님 AI는 전시회 때부터 이제 선보이고 있었고 이번에 부산 불교 박람회에도 선보이고 있고요. 또 법문 내용을 찾아주거나 그런 책들의 핵심을 요약해주는 AI도 저번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있었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되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AI 참불가가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어려운 불교 개념을 쉽게 풀여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힙한 불교,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구현함으로써 불교 문화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힙한 불교, 재밌는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AI도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는 가장 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건 단순히 불교를 배우고 알리는 데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은 MZ세대로 불리는 젊은층, 유년층 포교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야말로 우리 불교계가 아마 전법 포교 수단으로서 잘만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이 젊은층, 유년층들이 불교에 대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설법과 상담, 음악 등으로 선보인 불교와 AI의 만남이 어느 영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BBS 불교방송 인기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성전 스님이 산문집 좋은 건 다 내 앞에 있어 프랑스어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자인 성전 스님은 7일 부산 명상문화센터 쿠무다에서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 주최로 쿠무다와 함께하는 성전 스님 북콘서트를 열고 산문집의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문자를 보게 되면 스님 전 9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런 문자가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막 부지기수로 막 올라오는 거야. 9시만 되면 왜 9시만 기다릴까? 내가 그렇게 뭐 설레게 했나? 이제 쭉 보다 보면 9시만 되면 가슴이 설레어서 설레는 가슴으로 라디오를 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산문집 좋은 건 다 내 앞에 있어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사유를 짧고 울림 있는 문장으로 풀어냈고 신간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불어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최근 불교가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쉽고 재미있는 종교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현대적 음악에 불교를 입힌 노래로 젊은 세대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가수 관서현 보살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찬불 EDM 가수 관서현 보살로 활동하고 있는 서현진 씨를 전경윤 기획보도 대응팀장이 만났습니다. 찬불 EDM 가수 관서현 보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래하는 관세음 보살 관서현 보살입니다. 예. 그게 답니까? 네. 예, 짧군요. 아주. 간결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아니고 관서현 보살. 네, 맞습니다. 로 불리는 찬불가 EDM 가수는 EDM이라는 거는 보통 일렉트릭 그다음에 댄스 뮤직입니다. 댄스 뮤직입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자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하는데 찬불가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그 전에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 EDM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들의 기여도가 높은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EDM 음악만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찬불을 접목시킨 사람은 제가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EDM 자체는 그동안 많이 뭐 나이트클럽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쵸. 접할 수 있는 음악이죠. 그렇죠. 워터밤이나 뭐 각종 페스티벌에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음악입니다. 아, EDM이 네. 굉장히 신나고 막 이렇게 즐겁고 이런 음악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연등에서 선을 보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당시 그 반응이 어땠어요? 연등의 반응은 사실 너무 뜨거워서 제가 무대를 하면서 무대에서 정말 에너지를 엄청 얻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들 재밌게 놀아주셨어요. 너무 연등회가 제 인상 정말 깊숙이까지 진짜 박혀 있을 정도로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원래 가수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 네, 전부터. 맞습니다. 그죠? 네.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2014년부터 클럽소울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OST 앨범을 많이 발매를 하고요. 지금 한 10장 정도의 OST 앨범을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청담동 스캔들 이런 드라마의 OST를 주로 부르셨군요. 맞습니다. 상당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 나갈 때는 또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을 또 선보이시고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찬불 EDM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사실 저희 대표님인 배드보스님께서 작곡가이시자 굉장히 이제 신심 깊으신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저의 이제 솔로 앨범으로 처음으로 이제 EDM에 이제 불교를 같이 한번 입혀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EDM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소속사 대표님의 또 영향이 컸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찬불가라고 하면은 뭔가 느낌이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느리고 차분한 음악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음악은 세련되면서도 가요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면서 찬불가 장르지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좀 약간 융합 그런 것도 있는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들 찬불가 하면 찬불가가 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 가요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나 가사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듣기에 불교 용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불교 용어를 조금 더 잘 쉽게 풀어서 가사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탁 소리 같은 불교적인 색깔은 절대 빼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찬불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접하셨나요? 찬불가는 사실 제가 이 장르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렵고 잘 모르는 장르였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찬불가들을 많이 찾아보고 좀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좀 세련되고 재미있는 음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게 사실 처음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관서연 보살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서현진 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이 본명이 서현진이고요. 사실은 노래하는 관세음 보살에 이제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관서현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심 스님께서 법명으로 관서현이라는 법명도 지어주시고 이제 뜻도 너무 좋게 부여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삶에 여러 가지 고단한 부분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좌우 갈등이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또 논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이제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불교의 어떤 부분이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질문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는 항상 이제 어떤 교리라기보다는 이 나 자신에게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제 청년 불자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희는 더 편안하고 더 쉽게 이제 다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포교라는 게 여러 이제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음성 포교, 문화 포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음악 이런 걸 통한 예술 이런 쪽의 포교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문화는 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욕심이나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불교 국가인 곳들 또는 사실 요즘 서양에서는 오리엔탈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한국 불교의 이 정말 이 위대함을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 나가서 활동하면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도 앨범을 또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노래도 불러서 이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네, 지금까지 찬불 EDM 가수, 젊은 세대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가수 관서연 보살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